네, 누가 그러더군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도 따라온다고. 동영상 촬영 중에 또 부부 상담 문의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진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남기 위해 어린 시절에 습관 들여진 방어 기제다. 그것이 어린 시절에는 살아남는데 도움이 됐으나 어른이 된 후에는 여유롭고 평온하게 사는 삶을 방해하는 한계가 됐다. 사람마다 발달시킨 성격 방어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가득 차 매사에 투덜거리고 불만스러워한다. 투덜거리는 성격은 무엇이 간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다가오지 못하도록 분노로 미리 방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깊이 들어가 보면 외롭기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해결되지 않은 강한 욕구가 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저도 느낌은 들었죠. 뭘 몰랐지만 이렇게 전화하셔서 또 뭔가 제가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이러시면서 또 막상 가면 또 두들 불만.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몰랐던 그 속마음, 무엇이게 이 제3 방어층에 있는 이 성격 방어를 제가 알 수가 없었기에 저는 또 저대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무서운데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어떤 악순환 시간들이 또 뒤돌아봐지는데 외로움을 외롭다 바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외로운 척, 센 척 하셨던 거죠. 지금이라도 그 속마음을 이제 해석은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안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게 아닌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원가족에서 우리의 양육자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또 대면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듯이, 제가 결혼해서 초기 신혼 시기 한 10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걸로 치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처럼 이게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또 큰 장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서는 참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따뜻하게 대화도 해드리고 싶고 한데 막상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 시댁 대문만 넘어가려고 하면은 왠지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을 느끼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아직도 제가 결혼 생활 34년 차예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는 새로운 며느리 사위를 맞이하는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육을 새로 해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저의 사람에 대한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전에도 너무너무 목소리가 젊고 맑으신 분인데 들어보니 딸 사위 출산 후 한 3년 차인데 계속 관계가 너무 나빠져서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젊은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30여 년 살다가 만나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 관계가 수직 하강하게 되어 있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관계 치료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가트맨 박사는 그렇게 이제 3천상 이상의 부부들을 40년 이상 관찰하면서 그러한 결론을 얻어냈다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 들었거든요. 그냥 가만 놔둬도 알콩달콩 살기에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성격 방어로
힘들게 하면 어떻게 그 새로운 부부들이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저의 지난 날들을 잘 견뎌온 저를 갑자기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 늘 울상인 얼굴에 앵앵거리며 의존적인 성격도 있다. 이런 사람의 무의식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다. 어릴 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기다리지 않고 도와주면서 자신은 좋은 부모라는 이미지를 가질 때 아이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고 찌질하고 의존적인 못난이를 선택한다. 그때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것이다. 매사에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남을 도우려 드는 오지랖 드는 성격 뒤에는 부모와 연결 없이 혼자 있었던 외로움이 있다. 참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연구해내셨을까요? 오지랖. 성격 좋아서 오지랖 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무의식적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를 쓰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남의 집에 가면 누가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손에 빨간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남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남을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찾고 기쁨으로 끝나면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돕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한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하고 나서 분노, 나중에 하고 나서 서운, 나중에 다가올 감정을 미리 예상하고 사랑이 아니면 기쁨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의식적으로 참나의 에고가 아닌 참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아무도 설거지를 해주지 않더라고 불평한다.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분주하게 남을 도우면서 방어기제 안에 숨어 있는 것이다. 방어기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면하고 놓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것이기에 놓아버릴 때는 깊은 상실감이 따라온다. 방어기제를 놓으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한다. 방어기제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늘 의로운 희생자이며 내가 늘 옳다는 단맛이 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역할 방어에서 우리 저자 최희수 사상가님도 영웅의 역할, 소년 가장의 역할, 그 방어기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으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상실감 앞에서 슬픔을 만났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실감이 따라온다는 것.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음을 통과할 때 평온해지고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제한하고 늘 두려움에 떨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싫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작은 쾌감이 있다. 고통을 느끼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래도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이겼다라는 뒤집힌 쾌감이 있는 것이다. 스카백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한한 자유 속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방어기제가 있으면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아닌 거짓인 척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없는데 누구와 자신을 나누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겠는가? 방어기제를 놓아버리면 생생한 현재의 삶이 창조된다. 그래서 삶이 활기 넘치고 늘 기쁘며 지금 여기서 모두와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그렇죠. 방어기제를 놓아버리면
생생한 현재의 삶이 창조된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55년의 세월 속에서 가장 최상의 활기, 최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에서 함께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 감사, 이 기쁨, 이 생생한 현재의 삶을 창조하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읽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고은이가 함께 읽어요.